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대한민국 다 무너지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검찰이 괴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검찰이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수사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괴물이 탄생했고 대한민국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이슈를 그래서 주요하게 저희는 다루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신응석의 남부지검. 남부지검 신응석이. 신응석이 두 번이나 건진법사 구속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네. 그러나 특검이 하자마자 바로 구속시켜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9시 44분쯤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전시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아마 전성배 씨는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가지도 않았고 심리에 네, 심리에 참석을 안 했고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되는 거를 이렇게 쉽게 되는 걸. 남부지검 두 번이나. 그리고 그 띠지 인멸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수사관 2명 바로 입건해서 이제 수사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건진법사와 관련된 건을 남부지검이 막을 이유는 없잖아. 근데 이건 증거를 완전히 인멸해 준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김건희를 좀 막아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건진법사 있지. 네. 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 검찰, 경찰 이력서가 있더라는 거야. 이력서가 핸드폰에? 그래서 인사청탁을 건진법사에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건진하고 검찰하고의 그 유착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증거인멸을 해주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요. 우리 검사님. 네, 제가 그 윤석열 감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수사받고 이럴 때 저도 막 답답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그때 이제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건진법사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 되고 나선데 야 사실은 그 원래 저기 실세가 건진이야. 검사들 옛날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뭐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들이 인사청탁하러 건진 찾아서 많이 다녔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그 뭐 윤석열이 그때 이제 인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뭐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 하긴 하지만 거의 윤석열 판이었어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이제 그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어필을 안 하고 건진한테 얘기하면은 뭐가 출세가 되는 거였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검사일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알았으면 그때 건진을 좀 찾아갈 걸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때는 믿기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압수액으로 건진의 그 휴대폰에 그 검사들 이력서 나왔다는 거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건진은 예를 들어서 검사들 이력서 받고 경찰들 이력서 받았어. 그럼 건진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얘네들의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진이 윤석열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저는 김건희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아까 그 우리가 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건희가 거의 뭐 V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김건희가 검찰권을 진짜 V1으로 그때 당시에도 했던 것이 아닌가 인사나 이런 것들도 그런 의심이 들어요. 건진과 김건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가 대체적으로 뭐 통일교 청탁이든 청탁이 많은 내용들을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는데 김건희가 거기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네. 이러니 그 건진 비밀의 방도 쓱 못 본 척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컨테이너. 그것도 유경옥이가 남부지검이 그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그 직전에 유경옥이가 다 빼버렸잖아. 이상하잖아요. 의심이 들지. 그 건진법사 구속된 게 이제 주요 혐의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러니까 중간에 역할을 한 거거든요. 금품거래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사안으로 놓고 보면 혹여 검경 인사청탁을 받아서 누군가한테 이게 루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데 지금 띠지 관련 사건에서는요.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수사관들의 또는 검사의 어떤 실수로 유실된 거냐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왜냐 띠지를 일부러 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도 지금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뭐 그 실수로 유실될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렇게 이제 실수였다면은 내부 보고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미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고의성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처음에는 감찰로 시작했다가 지금 입건해가지고 이제 수사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은 검찰이 수사할 게 아니고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14호가 바로 이런 앞에 13호까지의 수사와 관련된 증거인멸 사항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네. 검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고의적인 띠지 폐기 또는 이 그 실체를 또 고의적으로 은폐한 이런 상황들로 볼 수도 있는데 강한 의혹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찰에 맡긴다. 그거는 좀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이 관봉권이라는 게 한국은행에만 있고 한국은행에서만 나오는 건가? 꼭 그렇진 않거든요. 관봉권이 존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기관 중에 검찰, 경찰은 없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명확하게 김건희 특검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신응석이에서 멈추면 안 되고 신응석이 그 남부지검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이 아주 썩은 내 진동하는 이진동이 구두로 보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이거 왜 종편에서 안 다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서 특검이 좀 바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공수처에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공수처에서. 그리고 이 관봉권은 제 생각에 얘네들이 이 정도로 은폐를 할 정도라면 저는 검찰의 관봉권, 검찰에서 나온 관봉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폐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공수처가 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공수처. 요즘 김건희 특검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검찰의 특활비는 관봉권으로 이렇게 그 앞에 뭐 이렇게 표직 띠지 이렇게 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김건희 비호 쪽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검찰이 이 압수된 관봉권을 이렇게 뭐 돈을 세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헤쳐가지고 띠지를 잃어버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고의 은폐의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신응석, 심우정, 이진동까지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한번 짚어봅니다. 자, 그리고 검찰 문제 요것도 짧게 좀 한번 다루고 가고 싶습니다. 천하의 쓰레기가 된 코인왕 김남국. 진짜 천하의 쓰레기가 됐었어. 맞잖아. 천하의 쓰레기.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도 완전히 천하의 쓰레기 김남국이야. 코인왕 김남국. 그런데 1, 2심 모두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했거든요. 잠깐 그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애초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말 아무런 의혹의 기초 사실 하나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자금 세탁 등등의 갖가지 의혹을 덧씌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함께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시도했습니다. 고발된 혐의 8건은 모두가 다 전화 한 통 없이 무혐의를 2년 만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라는 목적으로 흠집 내려고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댓글 여론 보잖아요. 아니 그래도 김남국 국회의원인데 국회 회의할 때 코인 거래한 건 잘못된 거잖아. 이 얘기를 해요. 그 행위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한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기소했던 검찰 그 문제를 얘기해야지. 지금도 또 그래도 그 행위는 잘못된 거잖아. 응? 그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영원히 검찰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영원히 경찰이 이기는 거야. 얘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뭐 무죄 나오든 뭐 하든 기소시키고 쓰레기 만든 다음에 그때도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하나 그냥 그 얘기하면 평생 검사가 이기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김남국 전 의원의 말 중에 가장 와닿는 게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기소하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에서 또 뭐라고 하냐. 최근에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또 연결 지어가지고 또 같이 어그로로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잘못되면 이 검사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징계를 아무런 책임 안 돼. 자 보세요. 지금도 댓글에 맞지? 근데 지금도 김남국도 실드 신다고. 나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평생 검찰이 이기고 이 무소불위의 검찰은 영원히 갑니다. 이 프레임으로 가면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청문회 때 댓글 코인해도 되겠네. 막. 그러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행위가 잘했다는 게 맞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할 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얼마나 무도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제를 기소를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보자는 건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걸 희석시켜버리면 누구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검찰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평생 검찰은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윤석열식 그 검찰의 정의 자기들이 특수수사하면서 압색을 하고 초기에 막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해서 악마화 시켜가지고 그 원래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만큼 비난받고 그렇죠.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이 건도 이렇게 무죄가 날 사건이었으면 뭐 도덕적으로 뭐 사과하고 그 반성하면 되는 거였는데 마치 막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검찰에서 막 대대적으로 막 수사를 하면서 맞습니다. 중대 범죄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무죄가 항소심에서까지 났으니까 이도 그동안의 이 무너진 이 인생 이 명예 이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김남국 이 코인왕 김남국 당시 언론 한번 가서 봐봐. 진보 보수 할 것 없고요. 건강한 언론 안 건강한 할 것 없이 막 코인 전문가 불러다가 김남국 얘는 무조건 내부 정보 이용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봐봐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엄청난 아무런 근거가 없다니까. 실제 그때도 근거가 없었고 지금은 뭐 없다는 게 이제 결론 났죠. 그런데 지금도 아니 김남국 너 또 실드 치네. 응?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언제나 이겨. 그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 또 드려보면은 속상하다, 이게 진짜. 문제가 뭐가 더 심각한 문제냐면은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 추진하면서 검찰의 논리가 뭐냐면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맡기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다 종결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 거냐? 검찰이 한번 들여다봐야 돼. 왜? 검찰이 훨씬 더 법리에 밝거든. 수사 능력이 있거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한 더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시켜주는 계기고요. 9월 25일 검찰청 폐지됩니다. 9월 날짜가 나왔나요? 9월 25일 본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어요. 당정대 합의한 것처럼 9월 25일. 근데 그거 그 종편 가잖아.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랑 실제로 주먹 다짐한 것 같아. 실제 맞잖아. 맞아. 둘이 안 싸웠어요? 뭐 누가 이긴 거예요? 실물 자체가 누가 이겼어야. 누가 이겼어야. 본질이 딴 데 가고. 그래요? 이겼습니다. 근데 종편에서는 그래도 그 승패도 정청래가 이긴 것처럼 해. 그래야 이게 갈등이 더 증폭되거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긴 걸로 가면 재미가 없어. 갈등이. 명나라 가고 청나라 온다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맞아. 말도 잘 지어야 돼. 이번에 혹시 관저에 갔다 오셨어요? 저는 거기선 빠져야 돼요. 거기는 당 지도부, 저 원내 지도부. 왜 또 엄격합니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일단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을 만들어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날 통과시킵니다. 그럼 이 법은 비가역적으로 반드시 검찰청은 이제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시행은 공포 즉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조직 개편도 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 이 검찰 인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무슨 검찰 인사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중요하잖아. 우리가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차장, 부장검사 665명 그리고 일반 검사 30명 해서 695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뭐 총평은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요. 문제가 된 검사들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다뤘던 문제가 된 검사들이 좀 좌천이 됐거든요. 그 부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중에 문제가 된 검사도 이게 체육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파트가 달라요? 해야 되는 수사인데 안 했던 검사들. 그러니까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검사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금 부실 검사 의혹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인데 이 사람 김건희 이번에 의원 면직 당했습니다. 당했고요.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김승호
부산고검으로 좌천이 됐는데 김건희 디올백 수사했었고요. 이 사람이 최재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최재훈 사람 네, 유명하죠.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무혐의 했던 그 사람인데 인간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 사람. 죄송합니다. 성직자 아닙니까? 성직자. 네. 화가 나네. 성직자도 가끔 화나면 욱할 수 있다는 얘기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다 덮었던 자들. 네. 저희 근데 요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좌천으로 끝날 게 아니라 처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의원 면직, 부산고검 그리고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요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우선은 일단은 이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무혐의가 잘못된 거였잖아요. 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미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고 판단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한 검사 처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대상이에요. 네. 그 수사 방해와 수사 부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의원면직이 된 것도 잘못되었고 지금 이제 고검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중경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는 뭐 그 검사들이 선호하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그 시민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검사 자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해서 이런 검사들이 그런 검사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들은 이럴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든 수사 받아야 돼. 우선은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내보냈고 그 의원 면직된 사람은 그리고 지금 좌천됐지만 그러니까 의원 면직이라는 게 이 사람은 그냥 해고당했다고 나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그러니까 사직서 내고 나간. 그러니까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당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수사 명품백 수사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수사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김건희 41일 만에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안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 줬는데 옮긴 데가 중요경제범죄조사다. 아니 이것도 조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얼마나 유능하고 제대로 된 검사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식으로 검찰권을 운용을 해왔던 거예요. 이런데 그냥 좌천시키는 자리로 만들고 그냥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검사들만 출세시키고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왔던 거죠. 사실은. 일단 그 최재훈 검사 같은 최재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찰 내지는 또 직무유기와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검사들의 발령지를 보면은 고검이 많습니다. 고검이 뭐예요? 그러니까 고등검찰이에요? 고등검찰청인데 사실상 비수사 부서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수사권 행사를 좀 제약하는 묶어두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정치 검찰들을 그런 방식으로 좀 정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좌천된 건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과잉 수사했던 검사들, 그런 의혹이 있는 검사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수사인데 한 검사로 의심받는 애들. 별건 수사. 별건 이런 거 좋았다. 한번 좀 얘네들도 이제 다 좌천됐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들. 진짜 유명한 인간들이야. 또 인간이라 그러네. 김영철, 장시호 회유고. 장시호 회유혹이 있어서 이거는 녹취도 있고 많아. 뭐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별건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정근 사건으로 이제 시작됐는데 갑자기 그거를 별건으로 해서 민주당 동봉투 사건으로 만든 애가 바로 이 김영철입니다. 근데 김영철이가 하지 말아야 될 수사는 저렇게 또 많이 했는데 해야 될 수사 안 한 것도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전세자금 뇌물 의혹이 있었어요. 삼성으로부터 뇌물성으로 받았다는 게 있었어. 그거 불기소 처분했어, 김영철이가. 그리고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고 아주 유력한 검사가 되고 나자 협찬이 막 물밀듯 들어옵니다. 전시회 맞아요. 그것도 이제 뇌물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입건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털어준 인간이야. 그것도 불기소. 김영철이
내 기억하고 있어 김영철. 그랬던 김영철. 네. 두 번째 강백신. 유명하죠 강백신.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수사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했고요. 그리고 조국 수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이제 어미준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요 사건도 여기서 다 했어. 예. 그리고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 관련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구속되어 있는 재소자들 모해위증 엄청나게 불러 제껴가지고 검찰로 불러가지고 모해위증 연습시켜가지고 이거 한명숙 잡아놓으려고 모해위증을 시켰던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야. 엄희준이요? 엄희준. 그랬던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검찰에 있었다는 게 좀 경악스럽거든요. 저는. 저거 한번 화면 보시면은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발령지가 대전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이에요. 고검이네요. 수사권 행사가 좀 제한되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사건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 고검에 이제 일단은 자천을 시켰는데 이 3명은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검사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 위법 수사가 문제가 됐고 논란이 됐던 검사들이고 사실상 중대한 부분 그 비위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는 이런 검사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위법한 검찰권 남용에 끝없이 이 부역했던 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인 검사들이었죠.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이렇게나마 정리된 것은 다행이다. 네. 강성 친윤 검사들이 이렇게 좀 정리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 저 법사위에서 이제 다 탄핵하려고 했던 애들인데 이게 내란이 터지는 바람에서 이게 흐지부지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입법 저희가 청문회 하려고 했는데 내란이 터지는 바람에 터져가지고 좀 흐지부지 됐죠. 지금 아직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스럽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친윤 검사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성격이 그렇게 맞긴 한데. 지금 언론에서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뭐 친윤 또는 반 이재명 검사들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게요. 반 이재명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었어요. 이번 검찰 인사는 이번에 검찰 인사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무 능력을 중시하고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의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균형 있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이게 바로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사람 중용하고 그렇지 않고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거나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말하자면 억측으로 몰아가는 이런 사건들을 했으면 좌천시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번 그 검찰 인사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특수부를 좀 중요한 측면이 있다. 특수부를 오히려 조금 문제적인 특수부들을 이렇게 좌천시킨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지검의 임 역할을 하는 이준호 공보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사통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4차장 검사가 됐습니다. 승진한 검사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네, 승진한 검사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난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 저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래요? 특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재야, 장혜영 이 1, 2차장 검사들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1차장이 여성으로 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처음이라고 하고 1, 2차장이 동시에 여성으로 온 것도 처음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저는 이번 그 중앙간부 인사의 특징이 여성 검사들이 많이 중용됐다. 실제로 이번에 검사의 대부분은 차장, 부장급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성 검사가 42%. 그래요? 25%에서 42%로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이제 역대 거의 없는 수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그 성비를 좀 배려해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일정하게 고려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요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검찰에서는 그 이슈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서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조작 검사들 잡아놓는 게 더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아니, 뭐 중요하죠.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이제 이 인사의 평가를 드리면 강성 친윤 검사들의 퇴진과 그다음에 이제 여성 검사의 약진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 검사들을 이렇게 좀 많이 등용한 거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양성평등 입장. 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반윤 비윤으로 몰려가지고 자천됐던 검사들을 좀 중요한 자리에 등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성 검사들 등용한 것으로 이것이 좀 포장된 것은 아닌가 이런 그 문제의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검의 그 1, 2차장 검사가 이 여성으로 특히나 이제 이 여성 검사들이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전문성을 가진 여성 검사들이 이렇게 이 1차장, 2차장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네. 개혁적인 검사들을 좀 중용한 것은 다음 인사에서 네,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댓글상으로는 최욱 씨 또 반패미로 몰리네요. 네.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 정신은 맞죠.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고 그러나 검찰 안에서만 우리가 보자면 그동안에 뭐 남녀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이 조작 검사, 그렇죠. 정치 검사 이런 게 이제 문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뭐 그 성비를 우리가 신경 쓸 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던 거지 한남충 아닙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쭉 보니까 일 잘한다고 해서 쭉 올라온 사람을 보니까 여성들이 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네, 그렇게 가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니 좀 우리 부대표님 부대표님. 앞으로 어디 가서 방송을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